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이해식 의원님 질의 중에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예, 혹시 다른 뭐 부하 직원이나 아끼는 후배한테 그 관운과 관련해서 뭐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소개해달라고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한 번쯤 가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가서 오늘의 싶습니다. 운세 수준으로 읽어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관심을 부장님. 가진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백화, 제가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에서 말씀드린 하는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후보자님의 김앤장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김앤장 안에서 후보자님을 호칭하는 용어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 고문이라고 주로 부르죠. 총리님이라고 부르죠. 뭐 총리니 전직으로 되게 부르지 총리라고 않습니까? 부르는 거는 그렇게 뭐 자주는 아닙니다. 현홍주 대사라고도 아까 표현하셨고 그분도 왜 같은 고문끼리 고문이라고 하셔야지 그럼 대사라고 하십니까? 네, 그분은 대사라는 그 인상이 저희들한테 너무 총리님 깊게 저도 변호사 박혔죠. 출신이고 김앤장에 나름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다 전직으로 부르잖아요. 그 지금 정확한 그러니까 직위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지금 사무 직원에 해당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변협과 지금 서울변회에서 회신받은 바고 이 변협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근거 규정이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이 법률이 정한 직제 외의 직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후보자님은 고문이라는 별도의 직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변호사법상? 아니 정말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그거는 김앤장이라는 법률 회사에 한번 물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가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일하셨는데 정확한 제가 법률의 법적 지위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공직을 수십 년 일하신 분이 내 법적 지위가 뭔지를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인사청문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해명도 비슷했어요. 김앤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협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관이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그런 분들은 전문위원으로 하려면 용역계약을 맺고 기타 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그나마 가능한데요. 지금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다 계약서도 적으시고 사대보험 다 가입돼 있으시고 명백히 사무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변회에는 전혀 등록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저는 대책반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상세한 부분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을 그 원전이 하는 어디 거는 있는지를 제가 지금 써서 저기 띄워드렸잖아요. 대한변협에서 온 회신문입니다. 저게 네, 예. 법률이 정한 이외의 직제는 없다고요.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자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하시고 그거는 어찌 됐거나 지금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국민적인 신뢰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아까 이제 일본 왕의 뭐 생일날 이렇게 유일하게 참석하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는 과거를 딛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결단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노력을 그런 해야 정도라고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후보자님 전문성이 제일 많으신 데가 통상 무역 뭐 이쪽 분야시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죠? 그건 지금 중국이죠. 중국이 상당히 크죠. 네, 그런데 미래의 가능성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현재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코로나 사태 초반에 한참 논쟁이 되다가 그 후에 우리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다시 되살려서 쓰시면서 중국발 입국은 막았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의 철학이나 원칙대로라면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서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니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이익을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저 견해에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거는 아마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썼던 것 같은데요. 그 그러면- 트럼프하고 지금 당선자하고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란 아니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당선자 혼자 쓰신 용어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에 역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냐. 당시 정부 입장은 이랬었거든요. 이 말하자면 전염병의 방역에 둬야 되는 거냐. 결과를 보면 아시죠? 아니, 정부가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인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다. 네, 근데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그래서 옳다고- 방역에 또 성과가 있었고 아니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견해하고 지금 저 우한 바이러스라고 운운하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견해는 지금 그러나 서로 이제 배치된단 말입니다. 일부 국민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당시에 뭔가 좀 더 과감하게 중국에서 오는 거를 막았어야 국가의 됐지 않냐. 지도자라면 무역 규모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괴롭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일본과도 무역 규모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 왕의 생일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 간단한 예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거는 안보나 경제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부 안보 입장이 맞았다고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